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스피드 그래프를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A 좌표부터 B 좌표까지 이동하는 모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간단한 모션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요. 자, 저희가 이제 작성한 거는 두 개의 키프레임이지만 이 두 개의 점 사이에 메꿔진 프레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점을 작성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이 두 점 사이에 프레임을 빼곡하게 메꿔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메꿔져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은 선형으로 작성된 키프레임이란 거고, 속도가 아주 일정하기 때문에 프레임 간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텐션을 잡는다는 게 이 프레임의 간격을 과연 어느 쪽으로 쏠려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모션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스피드 그래프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뭐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제어를 하시는 건데요.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제어하거나 그래프를 제어하거나, 그래프는 GUI를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 눈으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제어를 한다는 거고, 그럴 필요 없을 때는 벨로시티로 수치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뭐 둘 다 똑같은 기능이지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점부터 B점까지 이동할 때의 속도가 일정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X로 이렇게 쫙 막대기로 그려져 있죠. 자, 동일한 속도로 초당 582픽셀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가 멈춰 있다가 점점 빠르게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은 이 스피드 그래프를 보실 때, 자, X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 시간을 의미하고요. Y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부터 뭐 최대 속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정한 속도까지의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저 A 좌표에서 속도가 0이 되면 되겠죠. 0. 자, 보시면은 그래프를 변경했을 때 이 프레임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보세요. 예, 왼쪽으로 쏠리죠. 네, 왼쪽으로 쏠리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쏠려야 되니까 인플루언스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 배지어를 제어해서 더 곡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치이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오르죠.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점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곡선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반대쪽에 있는 키프레임의 속도가 너무 높게 잡혀 있으니까요. 이걸 좀 내려주고 0으로 맞춰주고 인플루언스 값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가 확연해지죠. 자, 왼쪽에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속도에서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느린 만큼 키프레임이 왼쪽으로 쏠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키프레임의 벨로시티를 들어가 보면요, 스피드는 0이고 인플루언스는 1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속도는 0이죠. 자, 보시면 속도 0이죠. 인플루언스가 몇입니까? 요게 100이죠.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요걸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수치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속도만 올려주면은 요게 뭐 요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키프레임 벨로시티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점점 빠르게 만드시려면 시작 속도를 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점점 느리게로 가시려면 반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반대로 그려주면은 그죠? 시작 속도가 매우 빠르죠. 한 뭐 10프레임 이상을 띄고요. 점점 촘촘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점점 느리게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작도 느리고 중간에서 제일 빠르고 끝날 때도 느리게 멈추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그죠? 인플루언스 값을 적당히 제어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뭐 60에 60 뭐 이 정도 할게요. 네. 보시면요. 키프레임이 배열이 그죠? 시작은 촘촘하고 중간이 가장 빠르고요. 끝날 때 다시 느리게 멈추고요. 보시면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제어하실 때는요, 예, 오브젝트가 멈춰 있는가 혹은 달리고 있는가 이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멈췄다가 움직이는 모션은, 예, 멈췄을 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예, 점점 빨라지는 게 맞는 겁니다. 점점. 근데 다만 어색한 모션의 표본이 어떻게 되냐면 상황에 따라, 연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걸 끄고요. 보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멈춰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을 하는 거죠. 멈춰 있을 땐 속도가 0인데요. 멈춰 있을 때부터 속도가 0이어야 되지만 지금 초당 600픽셀을 이동을 해버립니다. 600만큼. 따라서 이런 모션은 갑자기 멈춰 있다가 점진적으로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처럼 점진적으로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좀 모션이 어색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런 모션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리니어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사물에 가려져 있을 때는 이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라는 것도 터널을 이렇게 지나고 나올 때 이미 속도를 가진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요, 이게 어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게 예를 들면 제가 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려 놓겠습니다.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요, 예, 안 어색합니다. 왜냐면 어떤 오브젝트 안에서 이 오브젝트가 어떤 속도를 갖고 나오는지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멈춰 있으면 당연히 인지할 수가 있겠죠. 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걸. 근데 이렇게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요, 그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사물이 가진 속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게 가급적이면 멈출 때도 마찬가지겠죠. 갑자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던 오브젝트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밖으로 나가기까지 모션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도 좀 일정하게 조절을 해야겠죠. 그럼 이 리니어라는 게 그렇게 어색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현실에 이제 모션을 좀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면요, 좀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벽체를 부딪히는 겁니다. 벽체를, 요게 벽이라고 보시면요, 자, 리니어가 이렇게 달리다가 요 벽을 부딪힙니다. 요 벽을. 이런 상황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멈춘다는 거는. 그렇죠? 그럼 이 리니어라는 게 잘 보시면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동하는 속도가 같습니다. 예, 같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벽에 부딪혔을 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2D 차원에서 보면은.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튕겨 나갈 때도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면 여기서 이쪽 벽까지 달려올 때의 속도랑 이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갔을 때의 속도랑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마저도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되면 어색하겠죠. 자, 그래서 이 반동을 어떻게 표현하냐? 벽에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됩니다. 0. 예, 근데 반동으로 점점 느리게 멈추겠죠. 0에서 점점 느리게 멈추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이 속도가,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0으로 바꿔주시고요. 0. 그 다음에 점점 느리게 멈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예, 부딪혔을 때 속도가 0이 됐다가 튕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튕겨 나가죠. 이때 인플루언스를 조금 이 오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튕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 혹은 뭐 시작은 느렸다가 중간은 빨랐다가 이제 끝은 느려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그리고 리니어 키프레임 같은 걸 활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모션을 잡으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모션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래 그 본 강좌보다 조금 벗어난 내용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강좌에 이어서 키프레임의 종류,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키프레임의 종류에 대해 좀 접목을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